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네가 일전에 뭔 얘기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아시겠느냐, 이제 뭐, 영상 채널을 구독해놓고 알림 설정을 해놓고 매일마다 영상을 확인해 보셔야지 일전에 한 얘기를 아실 수 있죠. 뭐, 제 영상을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루 영상을 3개씩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하나 올리고, 오후에 하나 올리고, 저녁에 하나 올리고, 이렇게 이제 삼시세끼 잠깐만, 욕하듯이겠다. 삼시세끼 밥 먹듯이 그렇게 이제 영상을 3개씩 올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매일매일 잘 보셔야, 뭐 하루에 그 영상 뭐 해봤자, 뭐 8분에서 10분 사이밖에 안 되는데, 뭐 그거는 잘 챙겨 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거나, 뭐 구독 좀 많이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영수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수상업자라고 꽤 논란이 됐었던 김태우 씨 있지 않았습니까? 포르쉐 렌터카를 지원받았다라고 하는 혐의로 이번에 이제 검찰이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박영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또 기적의 논리를 발휘하고 있죠. 인간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때 특검으로 임명이 되면서 기자회견할 때 했던 얘기, 진실만을 자기가 추구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대통령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진실만으로 자기가 기소를 하겠다라고 했던 얘기,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했었을 때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뇌가 두 개가 아니고서야 이 어떤 그 정신 자체가 분열이 되지 않고서야 저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박영수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검찰이 또 보고 있는 게 뭐냐면 200억 약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장동 사업이랑도 또 박영수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정도의 그 금액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 뇌물죄는 가중처벌이 되게 되는데, 가중처벌의 경우를 좀 봤을 때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받거나 요구를 하는 경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지금 판단한 것처럼 박영수가 200억을 진짜로 약속을 받았다, 약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선고가 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무기징역이 선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이런 박영수의 200억을 약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밝혀내고, 그리고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김만배라는 겁니다. 김만배 씨의 진술이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김만배 씨가 뭐라고 검찰에 진술했는지 그 내용을 좀 보니까요. 2015년도 1월 달쯤에 남욱한테 대장동 사업 주도권을 넘겨받을 때 남욱이 박영수 특검에게 200억 원을 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자기한테 인수인계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은 남욱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 김만배 씨한테 사업 주도권을 넘기면서 박 전 특검에게 200억 원을 약속했으니 사업이 성공하면 지급해야 된다라고 자기가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김만배랑 남욱 두 사람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다 보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검찰이 이제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영수가 두 가지가 엮여 있는 것이죠. 하나 같은 경우는 수산업자한테 포르쉐를 제공받았다, 렌터카 같은 거, 그걸로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거는 이제 대장동 200억 가까이를 약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구속영장까지도 청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인데, 김만배가 진술했던 내용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2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그 방식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처음에는 이제 200억 정도가 약속이 되었다가 우리은행이 지분투자 계획을 접게 되면서 역할이 대출을 돕는 것으로만 축소가 돼서 박영수가 받아야 되는 돈도 200억 원에서 50억으로 줄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200억에서 50억으로 줄게 됐다라고 할지라도 뇌물을 약정받았던 금액 같은 경우는 200억 원으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200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고가 나오게 되겠죠. 그 결과는 이제 무기징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은 약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200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박영수가 받았다라고 검찰이 확인한 내용은 얼마냐?
8억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 8억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5억과 3억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2015년도 1월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도전하면서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정도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우리은행이 대출 의향서를 발급하게 된 대가로 5억 원 정도를 김만배 씨한테 이렇게 총 8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김만배 씨가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검찰이 확인한 겁니다. 약정이 된 거는 200억이고 실제로 받았다라는 건 8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문제가 끝나지 않죠. 이제 그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딸 같은 경우도 그 대장동의 그 화천대유였죠. 거기서 근무했다라는 게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또 한 11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글쎄요, 자기가 약정받았던 금액 200억, 거기다가 직접 받은 돈 8억, 거기다가 딸이 받았던 11억까지 합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아마 이번 생에 못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도 화천대유랑 관련돼 가지고 아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곽상도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이유가 사실은 뭐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거는 곽상도 의원이 직접 받은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들이 이제 뭐 퇴직금으로 받았고, 그게 이제 한번 거쳐가지고 곽상도한테 뇌물 용도로 갔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다 보니까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의원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것인데, 박영수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죠. 자기가 직접 받은 돈까지 있고 약정 받았다라고 하는 금액도 있고, 그 금액만 하더라도 지금 뭐 200억이 넘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구속영장이 인용이 돼서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증거인멸할 가능성도 법원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그 박영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휴대전화까지도 폐기를 시켜버린 그런 상태이고, 이거를 이제 검찰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의 여지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뭐 법원을 설득하게 된다면 당연히 박영수 전 특검은 구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모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의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민주당에서 길길이 날뛰었었죠. 곽상도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였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수사가 왜 이렇게 뭐 윤석열 정부다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뭐 미지근하게 제대로 안 하는 거냐 뭐냐 뭐 이렇게 뭐 따졌습니다만, 뭐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냥 순리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제 잡혀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 잡혀가면 되겠어요? 이재명이가 잡혀가면 되는 거겠죠. 박영수라고 하는 인간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불과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잡겠다라고 기세 등등 했었을 때는 지가 무슨 뭐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나 설치고 날뛰고 다녔었는데, 온갖 곳에 진짜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 이제 그 아까 수산업자와 관련된 문제도 껴있고요. 그리고 뭐 임창정 씨의 그 주가 조작인가 뭔가 그 논란이 있었을 때 라더견 씨와 관련돼 가지고 박영수 특검의 이름도 등장을 했었고, 대장동에 대해서도 등장을 하고, 온갖 진짜 대한민국의 비리라고 하는 비리는 다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만배 씨, 결국에는 이제 그 그 박영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만, 여전히 이제 김용과 정진상, 이재명 세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꾹 닫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무슨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곽상도한테 꼬리자르기를 좀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오토바이 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한성이었죠. 이한성이 됐거나, 그러니까 김용 전지상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은 다 내 탓이오라고 김만배 씨가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꼬리자르기를 하면서 동시에 박영수 특검까지 꼬리자르기를 하고, 어쨌거나 이 여파가 누구한테는 가지 않게끔, 정진상, 김용, 이재명한테는 가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손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글쎄요, 한 번 이렇게 배신한 사람이 과연 정진상과 김용과 이재명한테까지도 배신을 안 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높은 확률로 봤었을 때 김만배 같은 인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로비스트인 것 마냥 설치고 다니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의 우리가 모습을 봤었을 때 높은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 씨가 이재명과 김용과 정진상한테 등을 돌릴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번에는 박영수가 들어가고 다음에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이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